네, 자, 요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제 우리 특허 요건, 등록 요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무효 사유까지 이제 거절 이유로부터 지금까지 봤던 거절 이유로부터 이제 무효 사유까지 이제 이렇게 확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표로 만든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여기서 그리면서 가려고, 이게 표로 만들기는 좀 한계가 좀 있어서 좀 그리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특허법을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게, 어, 네, 이 펜으로, 예, 여기다 이제 직접, 그리게 되는데, 이 펜이 일반적인 어떤 펜하고 좀 달라서, 좀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써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약간, 글자가 좀 어색하더라도,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제 거절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먼저 보는 거는, 네, 여기 이제 우리 이제 특허 실용 시한입니다. 특허 실용 시한. 자, 거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정보 제공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거절 이유와 정보 제공,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특허 실용 시한 보고 있어요. 거절 이유와 정보 제공 이유 같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이제 거절 이유 중에 이제 거절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시고 계실 거라고 봐요. 이제 변리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다 암기하고 계실 텐데,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이의 신청, 네, 무효 사유, 이렇게 이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거절 이유를 다 암기하셨으면 이제 정보 제공, 무효 사유, 이제 이의 신청 이유, 뭐 취소 사유 이런 것들은 네, 빼고 더하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거절 이유와 정보 제공 이유가 예, 같진 않은데요. 네, 같진 않은데 뭐가 그러면 이제 거절 이유 중에서 그러면 정보 제공 이유가 뭐가 차이가 있는가? 거절 이유는 다 정보 제공 이유가 된다는 전제 속에서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 이유인데 정보 제공 이유에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다 암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42조 사망 이유입니다. 그렇죠? 배경기술 기재하는 거. 네, 그리고 45조 42조 8항입니다. 당제 기재 방법. 그리고 45조 하나의 특허 출원 범위. 자, 요거는 이제 절차상의 하자 불가하기 때문에 거절 이유는 되지만 정보 제공 이유에선 빠져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무효 사유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효 사유도 거절 이유로부터 확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거절 이유를 전제해서 거절 이유에는 들어가는데 무효 사유가 아닌 거 뭐가 있겠습니까?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한 것들은 무효 사유에서 빠지죠. 그렇죠? 예, 빠지죠. 42조,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정보 제공 이유에서도 빠졌던 42조 사망 이유가 빠집니다. 배경기술 기재하는 거, 그리고 죄송합니다. 42조 파랑 당제 기재 방법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허 출원 범위 45조 빠집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이렇게 써서 그렇지, 사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 문제 다뤄지는 거죠. 이거 물론 이렇게 이제 뭐 42조 사망 이후 이렇게 기호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풀어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도리어 이게 딱 캐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이후에서 빠지는 거, 거절 무효 사유에서 빠지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무효 사유에, 그러니까 정보 제공 이유에서 빠지는 게 절차상의 하자 불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사유에서 그건 빠져요. 근데 무효 사유에 그러니까 정보 제공 이후에는 안 빠지는데 무효 사유에서 빠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47조 2항 후단입니다. 전단 있고 후단 있잖아요. 47조 2항 전단은 뭐죠? 신규산 추가. 그건 원문에 대한 거고, 번역문에, 그러니까 원문에 있는데 번역문에 없는 게 41조 2항 후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저기 중요한 시험 문제인 게요. 자, 이렇게 이제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요걸 가지고
다르냐, 같으냐, 빠지냐, 들어가냐, 들어가 있는데 빠지는 것처럼, 빠져 있는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고요. 자, 여기서 얘네들은 절차상의 하자 불가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무효 사유에도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는 47조 2항 후단은 정보 제공 이후엔 들어간다는 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효 사유에서만 빠진다는 얘기예요. 무효 사유에서만. 여기서만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만.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보 제공 이후에서 빠지면 특허법에서 무효 사유에서 빠질 것 같고, 무효 사유에서 빠졌으면 정보 제공 이후에서 빠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빠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절 이후에 없는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후발적 무효 사유입니다. 예, 등록 이후에 무효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권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뭐 조약을 위반하거나 이러는 경우. 네. 근데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후발적 무효 사유가 전체 무효 사유 중에서 뭐 비중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관점에서 시험 문제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후발적 무효 사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시적 무효 사유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계속 뭔가 예외적인 요소,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이런 경우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런 표현 속에서 후발적 무효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에서는 쟁점이 돼요. 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효 사유에는 후발적 무효 사유가 있고, 이 후발적 무효 사유는 원시적 무효 사유와 어떤 취급하는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예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 더 봐야 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이제 디자인하고 상표법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데, 우리 이제 그 특허 실용실험법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아니라 이의신청 제도로 있다가 이게 무효심판하고 합쳐지고 그다음에 무효심판으로부터 분리돼 나온 취소신청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취소신청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취소신청 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사유는 보통 그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전체 거절 이유에서 요것만 뺍니다. 이런 식으로 무효 사유처럼 정보 제공 이유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취소 신청 사유는 제가 다른 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내용이, 네, 이런 것들은 마음에 들어요. 딱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도록, 네, 필요한 경우에만 딱 그 사유가 제한적으로만 이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딱 요거만. 네, 요거만. 그게 이제 뭐가 인정이 되냐면 29조. 여러분들 뭐 29조는 뭐 산업상 이용 가능성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확대된 선천주의까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요한 규정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36조. 선천주의 있잖아요. 사실 얘네들이 진짜 가장 핵심 아닙니까? 우리 이제 이유 중에. 그죠? 그래서 요것만 취소 신청 사유로 되어 있어요. 요 두 가지만. 근데 여기서 자, 요거만 취소 신청 사유로 되어 있는데,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자, 공보에 게재됐던 걸 가지고는 못 하도록 합니다. 왜냐면 실익이 없잖아요. 이거 공보에 게재됐던 거는 이미 다 특허청에서 검토를 했을 테니까. 이거 취소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경우에만 취소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또 여기서 이제 29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공공반전 있잖아요. 예, 신규성 진보성에서 공공반전이 있는데, 공공반전 중에서 뭐는 빼고 있냐면 공공에 해당하는 거. 공지, 공연 실시. 요거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무효심판 청구하라는 얘기죠. 취소 신청은 잘못된 특허를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들, 뭐 입증해야 되고 서로 이제 다툼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건 무효 사유로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플하게 우리가 간행물이라든가 전기통신훼손이라든가 입증이 굉장히 명확하고 신속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한해서만 취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공지 공연 실시 빠진다는 거, 공보에 게재되는 거 빠진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신청 사유는 전체 거절 이유가 되고 일부만 빼는 개념이 아니라 요것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것이고요. 자, 요것도 이제 뭐 당연히 요것도 다릅니다. 그렇죠? 요것도 다르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절 이후, 정보 제공 이후, 무효 사유, 취소 신청 사유가 모두 달라요. 예, 다른 걸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특허법 실용실험법은 이렇습니다. 요 박스에 있는 내용, 여기 이제 그려져 있는 거 빼고 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역시 이것도 빈칸이에요. 이제는 뭘 그려보려고 합니까? 이제 디자인 그려보려고 합니다. 디자인. 이번에는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써야죠. 네. 왜냐면 이제 네, 파란색으로 쓰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할까 그랬는데 앞에서 빨간색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그려보면, 자, 디자인은 여기 이제 거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체 거절 이유를 다 보셨죠? 라고 하고 이제 개괄적으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 예, 무효 사유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디자인은 디자인만의 또 특성이 있죠. 예,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모든 추론을 다 심사하진 않아요. 다 심사하는 게 있고 일부만 심사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일부 심사 등록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거절 이유에서도 심사 등록 심사 등록 추론 대상이 있고 일부 심사 등록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 등록 대상은 뭐 다 이제 거절 이유를 다 보는 거지만 일부 심사 등록은 다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심사죠. 그럼 뭘 안 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일부 심사인격. 자,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할게요. 2005년도에 이제 이게 그 개정이 되면서 2005년도 5년도 이제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정됐던 내용, 그 개정 또 이후에 이제 추후적으로 개정됐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완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05년도 7월 1일자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부 심사는 유행성이 강한 것들에 대해서 다 심사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부만 심사하는 게 일부 심사 등록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심사는 거절 이유 중에 요걸 안 봅니다. 예, 뭘 안 봅니까? 신규성 안 보고요. 장작성 안 보고요. 선출원주의 안 보고요. 확대된 선출원주의 안 봅니다. 신창원확 이렇게 이제 뭐 옛날에 그러니까 탈옥한 사람 있잖아요. 신창원 확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요거 안 봅니다. 그리고 35조 관련 디자인 규정이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안 보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서치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들. 이게 찾는 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35조도 과만이 있기 때문에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간다라는 거죠. 유행성이 강하니까 좀 더 빨리 신속하게 권리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35조를 안 보고 62조 사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62조 사망을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 우리 거절 이후에서 이제 확장을 합니다. 같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이번엔 정보 제공 이유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정보 제공 이유는 일단 이퀄 같다라는 거고, 자, 이건 정보 제공은 심사든 일부 심사든 다 정보 제공을 하죠. 같고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추론 중이면 다 이제 할 수 있고요. 옛날에 이제 공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제한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내용은 뭐 다를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무효 사유로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부 심사를 나누는 것은 빨리 권리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무효 사유는 일부 심사를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심사 일부 심사 나눠지는 건 요거 이제 거절 이유에서 나눠지는 거지 무효 사유에서 나눠지는 건 아니다. 역시 이제 무효 사유는 잘못된 등록을 바로잡는 거니까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한 거 뺍니다. 네,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37조 사항이 있고요. 심사 일부 심사 대상을 잘못 잡은 거죠. 그리고 40조가 있고요. 1디자인 1추론조의 41조가 있고요. 복수 디자인 그리고 42조가 있습니다. 한벌무품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흠결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62조 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2조 사망은 관련 디자인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권리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제 심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등록을 바로잡는 거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35조를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62조 사망은 아무튼 빠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이후에 후발적 무효 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긴 또 이제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유가 있죠. 이게 등록 이후에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똑같진 않아요. 예, 똑같진 않은데 이의신청은 신속하게 잘못된 등록을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무효 사유 있죠. 무효 사유에서 후발적 무효 사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건 요렇게 적어 볼게요. 무효 사유에서 뭘 뺀다? 후발적 무효 사유를 뺀다. 그러면 똑같다. 나머지는 똑같다. 후발적 무효 사유가 없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무효 사유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의신청은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부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를 제대로 다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등록을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심사 대상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대상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이란 단어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어떻게 많이 활용하냐면 이의신청 제도 자체도 중요해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란 표현을 가지고 심사 대상이냐 일부 심사 대상이냐를 물어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이의신청 제도는 두 가지 이유로서 다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죠. 이거 디자인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 공부 다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요거를 좀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 내용과 함께 조금 더 이제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어차피 이제 2005년도에 이제 개정된 건 맞긴 한데, 그냥 여기서 이제 다른 색으로 그릴게요. 여기 이제 신규성, 창작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같은 경우는 그 거절 이유에서 빠져 있어요. 일부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심사관이 이거 알겠는데요. 신규성 상실이라는 거 알겠는데, 창작성 흠결이라는 거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 이유에서 빠져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등록을 시켜줘야 된다. 야,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그때 개정하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개정할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심사관이 알고 있는 것도 바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예, 알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다 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심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심사하는 게 원래 심사인데 일부 심사는 또 시간 관계상 빨리 심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부 심사하는 건데 이게 흠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흠결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게 맞나? 아니 거절을 못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완이 조금씩 이루어진 게 뭐냐면 자 2005년도 개정법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심사관이 이건 아예 빠졌기 때문에 심사관이 알아도 거절은 못 시켰어요. 단 이게 정보 제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정보 제공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분쟁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정보 제공하면서 자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신속하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록 일부 심사 대상이 여기 이제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거절 이유에서 빠져 있다 하더라도 정보 제공이 있다면 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네. 요거 하나 보완. 네, 보완. 정보 제공이 있으면 거절이 가능하다. 빠져 있다 하더라도.
네, 심사관이 안 거는 아니지만, 네, 안 거를 추가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다른 사람이 이제 정보 제공을 했다면 거절이 가능하게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창작성.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심사의 완전성에서는 좀 흠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창작성도 자, 이거 2007년 개정법에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요. 창작성을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는 게 인용 대상이 되는 게 주지된 형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있고 공지된 디자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지된 형태는 우리가 심사 기준 보면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사를 하더라도 일부 심사 대상에 대해서 심사를 하더라도 거절이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심사를 합니다. 2007년 개정법에서 심사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공지 디자인은 이건 또 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보 제공이 없는 한 심사를 못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번 개정법에서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게 계속 이게 일부 심사의 완전성이 부족한 것을 계속 보완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신규성이 있고요. 선출원주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신규성 선출원주의가 없는 이게 이제 신규성 상실이고 선출원주의 위반인 게 명백한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신규성과 선출원주의는 명백한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거절이 가능하도록 또 보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쯤 되면 일부 심사 대상에 대해서 일부 심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걸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네. 아무튼 자 계속 강화해 왔다. 그래서 이제 일부 심사의 그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지금 필요한 그러니까 유행이 지나지 않았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심사를 그러니까 일부 심사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거의 이제 문제점인 심사의 완전성에 이제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해 왔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보완해 왔다. 이게 이 보완해 온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뭐 나머지도 다 중요해요, 여기. 네. 디자인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빼고 더하는 거, 네, 빼고 더하는 거, 일부 심사 대상에 대한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취급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호법. 자, 이번에 이제 상표법을 갑니다. 자, 상표법은 조금 심플해요. 우리 이제 거절 이유는 우리 이제 전편에서 이제 한꺼번에 봤죠. 자, 여기 이제 거절 이유가 있어요. 네, 거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상표법의 특징은 뭐냐면 특허법은 다 틀려요. 정보 제공, 뭐 이의신청, 예, 뭐 거의 이의신청이 아니고 이제 취소 신청 사유지만 무효사 이게 다 틀려요. 근데 디자인은 정보 제공과 거절 이유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상표법은 다 같습니다. 추론 단계에서 하는 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 제공 이유가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표 일추론주의도 정보 제공 가능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것도 같고요. 또 이제 이의신청 이유도 그대로 이의신청은 상표법의 이의신청은 추론 단계에서 하잖아요. 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뒤에서 강론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고 이제 우리 지금 요 내용까지가 이제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있다? 추론 단계에 있다. 심사는 우리 상표법의 심사는 완전할 가능성이 조금 타법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데다가 또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심사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제 분쟁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심사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추론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상표법 개정에 관련해서 또 기간이 이제 30일로 단축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상표법에서도 이의신청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제도는 그러니까 디자인 상표법에서도 중요하고 취소 신청 제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 같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표 일추론주의 위반이 거절 이유도 되고 정보 제공 이유도 되고 이의신청 이유도 된다는 거. 왠지 이제 저차상이 하자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효 사유가 있죠. 등록 이후에 이제 무효 사유. 자,
자,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효 사유는, 자, 무효 사유는, 빼기. 저차상 하자에 불과한 거 빼겠죠. 그죠? 요거는 똑같진 않아요. 무효 사유는 등록 이유니까. 그래서 이제, 일상표 일출원주의 38조 1항이 빠집니다. 예, 무효 사유선 빠집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가는 게 뭐가 더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정당 승계인이 아닌 자 있죠. 아닌 자가 등록을 받는 거예요. 네, 정당 승계인 아닌 자가. 그러니까 이게 무권리자 개념은 없지만 정당 승계인도 아닌데 그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는 무효 사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권리자는 아니지만 무권리자 준하는 규정은 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만 있다? 무효 사유에만 있다. 그러니까 거절 이후에는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더 있겠습니까? 이제 후발적 무효 사유가 더 있겠죠. 근데 이제 후발적 무효 사유는 우리가 이제 등록 이후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조약 위반이라든가 권리 능력 상실이라든가 그거 외에 실제 이제 후발적 무효 사유가 굉장히 상표법에선 중요한데 이게 뭐가 있냐면 식별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후발적 상실하는 경우. 그러니까 후발적 무효 사유가 그 비중 자체가 좀 다르다. 상표법이 가장 중요하다. 후발적 무효 사유는. 네. 그래서 앞에서도 뭐 경우가 있다 없다라고 하면서 출제될 수 있지만 그 상표법은 이게 그 등록 이후에 이제 식별력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효 사유에서도 비중이 꽤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상표법 나름대로 이제 특유 제도가 있어서 예, 특유 제도에 의한 어떤 무효 사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다. 네. 예. 자, 아무튼 네, 요렇게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같다는 거, 다르다는 거, 그죠? 그리고 요거, 네, 요런 거, 요건 당연히 그러니까 이신청 무효 사유에서 아니, 정보 제공 이후 이신청 이후에서는 안 빠져요. 무효 사유에는 빠진다라는 거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요게 등록 이후에 이제 식별력을 상실하는 경우, 네. 자, 후발적 무효 사유, 네, 중요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특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특허 요건부터 무효 사유까지 이렇게 쭉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 8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자, 뭐 이거는 뭐 이제 언급한 거니까 간단하게 보면 우리 특허법 실용시한법을 보시면 거절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빠지는 거 지금 여기 다 얘기한 겁니다. 취소 신청 제도가 있다라는 거, 네, 요거만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효 사유에서 거절 이유에서 요거 빼고 있다는 거. 특히 주목하실 건 47조 2항 후단이 빠진다는 거. 전단은 안 빠집니다. 그리고 후발적 무효 사유 들어간다는 거. 자, 이게 디자인 보호법이 이거 만들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네, 그래서 요거 쫓아가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한꺼번에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 등록과 이제 일부 심사 등록을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분리를 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정보 제공 이유는 같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신청제도 심사 등록에선 없고 있고 빠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사유도 이제 심사 등록 거절 이유로부터 이렇다. 그리고 이제 심사 등록 무효 사유와 그 일부 심사 등록 무효 사유는 이제 등록 이유니까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이제 표시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정법 내용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거기 일부 심사 등록에 가서 보시면 그 신규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선출원주의가 명백한 경우에 거절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자, 9페이지 가셔서 네, 9페이지 가셔서 이제 거기 자, 거절 이유와 정보 제공 이유와 이제 이신청 이유가 모두 동일하다는 거. 네, 네, 보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지정 상품 추가 등록에 이제 거절 이유가 별도로 있는데 뭐 그냥 참고 정도 하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무효 사유에서 이제 빠지는 것들 쭉 나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상표 일춘원주는 당연히 빠지겠죠. 예, 그다음에 들어가는 거, 빠지는 거, 그다음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상표 등록 출원 상표 등록 출원과 관련해서 정당 승계인이 아닌 자에 의해서 등록이 된 경우, 예, 그다음에 등록 이후에 이제 후발적 무효 사유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하실 거. 자, 3번. 1번, 2번, 여기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3번에서 지적 표시 단체 표장의 경우에는 지적 표시 특성이, 이렇게 이제 그 각 나라별로 독립성이 있는 게 아니라 종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보호했을 때만 다른 나라에서 보호하거든요. 따라서, 그 나라에서 만약에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다른 나라에선 다 이게 무효 사유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이니까 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뭐 이게 무효 사유와 관련해서 제척 기간이 있어요. 제척 기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다시 언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긴 하겠는데 딱 등록이 되고 딱 5년 동안만 5년 동안만 우리가 이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밑에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표법 내에서. 제척 기간이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게 비교 산재법 강의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각 법률별로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배제하고 강의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상표법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상표법 기본 강의를 한다면 이거 뭐 계속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상표 등록 취소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등록이 아니라 등록은 적법하게 등록이 됐는데 등록 이후에 상표권자가 정당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제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규정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상표법 자체에서 너무 중요한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측면에서는 이런 취소 심판 제도가 있다. 제가 취소 신청이라고 했나요? 아까? 네, 아무튼 수정합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몰라서. 네, 취소 심판. 네, 취소 신청은 이제 우리 특허법에 있는 거고,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취소 사유가 자, 1호부터 9호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5호의 2가 이제 신설이 최근에 된 거고요. 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네, 이제 우리 취소 신청과 관련해서 다양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상표법 시험 문제로서 너무너무 좋은, 그렇지만 비교 강의에서는 좀 이게 상표법 특유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게 구분해서 강의하는 게 적절치 못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상표법 공부하시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아쉬워서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소 사유 중에서 조금 비교적 측면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타법과의 비교보다는 타법과의 비교는 이건 타법이라기보다는 상표법 내에서 이제 무효 심판과 이제 어떤 취소 심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의 어떤 비교적 측면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강의는 좀 특별히 그렇게 큰 매력은 있지는 않고요. 그 대신 아무튼 상표법 내에서 요 부분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안 나와서 혹시 몰라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산재법 전체를 비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1호가 뭐고 2호가 뭐고 3호가 뭐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차이점만 잠깐 비교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상표법에서 취소 사유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불사용입니다. 3호. 그렇지만 또 거기에 못지않게 주목해야 될 게 부정사용입니다. 근데 부정사용은 세 개가 있어요. 3개가. 이렇게 1호가 있고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이 있고, 2호는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이 있고, 5호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유사한 상표 중에 하나를 이전함에 따른 이전함에 따라서 이제 수혜적 오인운동 우려가 생겨서 정당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취소 사유가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게 다 부정사용에 들어가는 거고, 부정사용 삼형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내용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니까 조금 약간 저도 찜찜함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강의의 특성상 그렇게만 확인합니다. 자, 1호, 2호. 1호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2호 중요하고 5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차이점만 비교합니다. 1호는요, 119조 1항 1호는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변형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성 범위의 사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형권 범위 밖 금지권 범위 내의 사용해야 됩니다. 변형 사용해야지만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고서 해야 돼요. 고의여야 돼요. 네. 고의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2호는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이고 이게 이제 광정김 사건 이후로 이제 굉장히 요번 이제 변리사 2차 시험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논란을 일으키는 판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서 더 주목받고 있는 측면이 좀 있긴 있는데, 자, 뭐 그걸 비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상표법 강의가 돼버리는 거니까. 자, 요거는 2호는 뭐냐면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이다. 그러니까 상표권자가 부정 사용했으면 상표권자가 정당 사용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취소시키는 게 1호라면 2호는 뭐냐면 사용권자가 부정 사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표권자가 그러면 상표권을 왜 취소시킵니까? 상표권자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책임을. 예. 사용권자를 어떻게 관리했으면 뭐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지휘 복종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휘 감독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는 빠지냐? 이 사용권자에는 뭐는 빠진다? 우리 법정 사용권자는 빠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광천김 사건에서는 그럼 단체 표장에 단체원이 들어가느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나왔던 게 광천김 사건이었죠. 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예, 법정 사용권자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휘 복종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권자가 변형 사용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2호는 조금 요건이 다른 게 동일 유사 범위에서 사용해서 수요적 오인운동 우려가 생겼을 때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건 동일성 범위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고의 이런 걸 요건으로 하진 않아요. 그 대신 이게 여기는 사용권자가 부정 사용한 거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권자가 부정 사용해서 오인운동 우려가 생기는 경우는 요거는 취소시키는 건 너무 가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엔 예외로 한다라는 거죠. 상당한 주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다거나 검사하는 정도까지 가야지 이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요거 2호.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입니다. 그리고 동일성 범위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자, 5호입니다. 5호는 자, 다시 갑이 A라는 상표가 있고 A-라는 상표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을한테 이전을 한 거예요. A-를. 자, 그래서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한 다음에 상표권자가 이전을 한 상표권자가 부정 사용을 하든지, 네, 을이 부정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 간의 수요적 오인운동 우려가 생겨서, 예, 출처에 대한 오인운동가 생겨서 생겼을 때 이제 오인운동 생길 우려가 있었을 때 우리는 정당 사용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취소시키는 게 이제 5호죠. 자, 이거는 그래서 상표권자가 부정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네. 그리고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장은요. 동일성 범위. 그러니까 표장을 유사 범위, 표장을 동일성 범위를 변형시켜서 유사 범위로 했다면 그냥 1호가 적용되는 거지 5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장은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상품은 동일 유사 범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일 범위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동일 범위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요거는 1호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호는 좀 적용이 좀 더 어려운 게 이제 여기는 고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표권자가. 예. 알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용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요적 오인운동 우려가 생겼을 때 이제 취소시키는 건데 5호는 부정경쟁 목적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알고 있다는 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서 내가 돈 좀 벌겠는데 이런 어떤 부정경쟁 목적이 있었을 때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거 1호, 5호는 이거는 상표권자가 직접 부정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적인 요소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상표법의 취소 사유를 공부한 건 아니지만, 네, 비교적 측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표법 내에서 비교적 측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한번 1호, 2호, 5호를 그 중에서 이제 비교적 측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등록요건, 특허요건, 등록요건 이거를 무효사유까지 확장했고 이제 우리는 상표법에선 취소사유까지 우리를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총론 부분을 우리가 이제 비교 강의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강론.
예,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 주제별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